어느 집에나 애물단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바로 저희 시댁에는 남편의 형이 아주 골치 아픈 혈육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동네 살았던 친구 사이였고 성인 되어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친구였기 때문에 서로의 집안 사정 정도는 잘 알고 있죠. 남편은 학생 때부터 혼자 제 앞가림 잘하고 살았고 말투나 행동이나 모두 차분하고 성실한 편입니다. 가회나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혼자 공부해 좋은 대학 가고 알아서 진로 정해 7급 공무원 시험 3년 만에 떡하니 붙었어요. 솔직히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 말고 지 아빠 닮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반면 남편의 형은 진짜 골칫덩이입니다. 이런 말 예의 없고 제가 아주 싸가지 없어 보이죠? 제 얘기 다 들어보시면 제가 시아주버님 싫어하는 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아주버님은 소시적 동네에서 알아주는 날라리였어요. 제가 학생 때 잘 보아왔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외모 괜찮은 건 인정하는데 그 잘생긴 얼굴값 한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하고 여자 문제로 정학을 먹고 그런 형에 비해 동생인 제 남편은 천사 그 자체였기 때문에 동네 어르신들도 둘이 같은 핏줄 맞냐, 한 명은 주워온 거 아니냐는 식으로 농담할 정도로 흑과 백, 양과 그냥 완전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시아주버님이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더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사업하는 동네 양아치 형들이랑 어울리더니 불법적인 일로 돈을 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20대 초반에는 꽤나 버는 듯 하더라고요. 몇 달에 한 번씩 차가 바뀌고 여자도 계속 바뀌고 옷과 구두며 온통 명품 칠갑을 하며 떵떵거리고 사는 듯 하더니 결국 사업 같이 하던 형들한테 뒤통수 맞아서 깜빵에도 3년 정도 갔다 왔습니다. 사기죄로요. 남편이 학교 다니면서 본인 형 옥바라지 하는 것도 지켜봐 왔습니다. 자기 형 한심해는 하면서도 그래도 핏줄이라고 꼬박꼬박 돈도 넣어주고 그러더군요. 그러다가 출소하고 나서 빨간 줄 때문에 제대로 된 취직도 못하고 그냥 돈 떨어질 때마다 단기 알바나 전전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런 형 때문에 남편도 꽤나 골치 아파하고 있었고 친구 사이일 땐 그냥 위로만 해줬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가 남녀로 느껴져 연인이 되었어요. 결혼 얘기가 오가니 그전엔 딱히 신경 쓸 일이 없던 남편 형이 가로고치게 되더군요. 무엇보다 저희 친정 부모님이 그 점 때문에 제일 반대를 하셨어요. 제 앞가림 못하는 형제는 없는 이만 못한 거야. 평생 돈 달라 손 벌리고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피곤하게 굴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 집에 시집을 가니. 남자는 많아. 네가 뭐가 모자라 형준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야. 그냥 친구로 지내 전처럼. 그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셨던 저희 부모님이지만 사실 남편을 참 좋게 생각하시긴 했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며 인간성 하나는 인정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제가 워낙 좀 불같은 성격이라 지금의 남편 아니면 절 맞춰줄 사람도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이 전에 없이 아주 남자답고 강단 있는 모습으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설득해서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뭐라고 했냐면 어떤 부분에서 걱정하실지 저도 잘 압니다. 저는 남자가 결혼한 그 순간부터 1순위는 무조건 내가 이룬 가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가족과 내가 선택한 가족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 집에서 혹은 제 형 때문에 힘들게 하는 일은 없게 하겠습니다. 결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보다 더 많이 노력하면서 이 사람 아끼고 지켜주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허튼 약속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진중하게 말한 남편 덕분에 저희 부모님도 마음이 사르르 녹아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된 거죠. 남편은 자기가 한 약속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일단 형이 돈 달란 소리를 못하게 원천 봉쇄를 해놨더군요. 자꾸 용돈이다 뭐다 주면 버릇 나빠져서 그나마 하던 알바도 안 한다고 남편이 아예 돈을 안 주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자기가 생각한 것이 맞다고 느끼면 앞, 뒤, 옆 잴 것 없이 밀어붙입니다. 그 성격 알기에 시부모님도 형 챙겨 돈 좀 쥐어줘라 이런 소리 못 하셨죠. 시아주버님도 한번 호되게 혼난 적이 있는지 본인 동생을 좀 어려워하기도 했고요. 시부모님이 어설프게 저를 쥐어 흔들며 시집살이 하시려 하는 것도 남편이 눈치 빠르게 캐치해서 바로 중재했고 그 덕분에 그 흔한 아들 손주 타령이나 김장 김치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었어요. 원래도 영리한 남자이긴 했는데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은 끔찍하게 챙기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남편의 등 뒤에 숨어 제가 해야 할 며느리 노릇을 피하려 하진 않았죠. 안부 인사도 알아서 잘 드렸고 남편 없이도 명절에 시댁에 가서 자처해서 일도 하고 시어머니께 살갑게 굴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우리한테 잘하는 것도 고맙긴 한데 나는 우리 며느리가 형근이한테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너희야 서로 배필도 맺고 직장 튼튼해. 애들도 공부 잘해. 걱정할 일 하나 없겠지만 우리 형근이는 어쩌니. 저 나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돈은 하나 못 모으고 저러고 살다가 골방에서 혼자 늙어 죽을까봐 나는 그게 너무 걱정돼. 그럴 만도 한 게 시아주버님은 어릴 때나 잘생겨서 여자들이 줄을 섰지 나이 먹고 몸 관리 제대로 못하니 훅 가더라고요. 게다가 전과도 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어서 아직도 부모님한테 빌붙어 사는 돈 없는 남자를 누가 좋다고 옆에 붙어 있겠어요. 남편이 알아서 독립적으로 거리를 두려 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버는 수입이 시댁, 특히 반백수인 시아주버님 주머니로 들어가는 일도 없었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건실하게 살아내며 수도권 30평대 아파트를 매매했어요.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행운은 아빠를 닮아 성실하고 착한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점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아이들을 키우며 저희는 그렇게 행복을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이후부터 상황이 조금씩 삐그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홀로 계시며 공허함 때문인지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희 부부에게 집착하셨고 마침내 질투인지 뭔지 모를 부정적인 감정까지 내비치셨습니다. 너희 둘만 잘 살아 행복하지 아주? 짝도 없고 돈도 없는 시아주버님은 불쌍하지도 않니? 둘이만 잘 살면 뭐해? 제 형은 저러고 사는데. 어머니, 누가 누굴 챙기며 삽니까? 다 큰 성인이 제 앞가림하며 사는 것은 당연한데요. 거저 얻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지금 제 식솔들 책임지느라 하루가 바빠요. 어머니가 정말 형을 원하신다면 불쌍하단 소리로 그만 좀 감싸시고 혼자 잘 살 수 있게 옆에서 지켜나 봐주세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밥을 해다 바치고 속옷을 빨아다 개줍니까? 남편이 단호하게 커트하면 그게 또 그렇게 서운하다며 엉엉 우시고 거의 몇 달간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타는 시어머니십니다. 시아주버님이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저희 집 와서 애들 꼬셔서 스마트폰으로 뭘 결제했는지 30만 원이나 나오게 만들어 놨더군요. 알아보니 저희가 하도 돈을 안 준다고 스마트폰으로 현금 서비스 같은 걸 받아서 자기 계좌에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걸핏하면 저희 남편한테 술 먹고 전화해서 지금 어느 술집인데 와서 계산 좀 해달라. 집에 좀 데려다 달라. 진상을 부려요. 그래서 전화번호 차단한 적도 몇 번인지 모릅니다. 그러기만 하면 다행이게요. 저한테도 툭하면 문자에서는 재수씨 친구들 좀 소개시켜달라. 외로워 죽겠다.
주변에 돈 많고 순진한 여자 없냐 등 희롱에 가까운 말들을 해대며 속을 긁어대곤 했습니다. 아직도 본인이 잘 나가던 20대 초반인 줄 알고 그때의 영광에 살고 있는 게 너무 한심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조금이라도 목돈이 생기면 명품 사려고 백화점을 기웃댑니다. 당연히 돈이 모자라죠. 그러면 저나 남편한테 슬그머니 연락해서는 허리가 아프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영양제 좀 사다 먹어야겠다 등 은근히 돈을 받아내려고 수쓰더라고요. 그 밖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쓰기도 창피하고 아무튼 저는 시아주버님 너무 싫어요. 혼자 살면서 곧 쉰이 다 되어가는데도 노모 밑에서 독립 안 하고 아직도 엄마 밥 먹고 살아요. 자기 속옷도 한 번도 안 빨아입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시어머니가 어찌나 아주버님을 오냐오냐 감싸며 사셨는데요. 인생 잘못 꼬여서 그렇게 된 게 불쌍하다 하시며 연민을 갖고 계시니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도 영 최악은 아닌 것이 시아버지가 생전에 벌어두신 돈도 있고 시어머니도 그 돈 관리를 아주 잘하셔서 다행히 시아주버님께 돈을 다 털리지 않고 잘 쥐고 계세요. 그래서 시아주버님이 어머님 옆에 붙어있는 이유도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애들 학업 뒷바라지하고 라이딩 해준다고 대기업을 조금 이르게 명예퇴직했습니다. 애들도 거의 커서 손도 잘 안 가고 거의 학원에만 붙어 있으니 제가 예전보다 시간이 좀 남는 걸 시댁에서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자주 연락하시더군요. 할 일 없으면 좀 와라. 와서 시아주버님 밥 좀 차려드려라. 아주버님 봄 외투가 없는데 하나만 사갖고 와줘라. 등등. 별 시덥잖은 걸로 자꾸 부르고 저를 시댁 일에 자꾸 관여하게 하더군요. 그전에는 제가 하도 바쁘니 건들질 못했다가 슬슬 한가해 보이니 시간 편히 쓰는 게 배알 꼴리셨나 봐요. 게다가 남편이 높은 직책 올라가면서 너무 바빠져 예전보다 시댁에 들이받는 게 덜해지니 시모도 이제 눈치 안 보고 시짜짓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저도 속상해서 남편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겠지만 나이도 나이인데다 남편이 워낙 바쁘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서 시댁 일을 웬만하면 꾹 참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화를 불러 일으킨 것 같아요. 싹이 슬슬 보였을 때 남편에게 바로 말해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작은 불씨인 줄 알고 가만히 냅뒀더니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어머님, 중요한 이야기면 애들 아빠도 오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됐다. 바쁜 사람 뭐하러 부르니? 애들 학교 보내고 너만 잠깐 건너와라. 그러시기에 무슨 일인가 하고 시댁에 갔습니다. 갔더니 어머님이 소담하게 밥상을 차려 놓으시고 앉으라 하시더군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저렇게 각을 잡으시나 했더니 네 시아주버님도 내일 모레면 쉰이다 쉰. 알지? 네, 알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땐 홍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나도 관절염이다 고혈압이다 뭐다 해서 몸이 안 좋잖냐.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마당에 네 시아주버님까지 챙기려니 내가 워낙 힘든 게 아니라서 말이야. 네? 아, 네. 어째 또 시아주버님 챙기라는 잔소리일 것 같아서 방어력 높이고 듣고 있었는데 어머님 말씀은 더 놀랍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은 널 봐줬다. 너 일하느라 바쁜데 애들 중학교 공부까지 봐주느라 고생 많이 한 거 안다. 그런데 이제 퇴직도 했고 애들은 고등학생이라 밖에서 보내는 시간도 많은데 너는 팽팽 놀고 있잖니. 늙은 시애미는 안 봐줘도 괜찮다. 나는 평생의 숙제가 바로 큰 놈이야. 네 시아주버님이 제 짝도 못 찾고 저렇게 내 옆에서 빌빌거리고 있는 거 보면 나는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다. 아들들이 있으니 내 맘을 알잖냐. 그치? 네? 어머님, 그치만 내가 오늘 널 왜 불렀는지 잘 알겠지? 미룰 만큼 미뤘고 봐줄 만큼 봐줬다.
결혼이란 건 비단 네 남편하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 가족도 잘 보살펴줘야 하는 게 결혼이지. 이제 네 시아주버님 좀 모셔가거라. 큰애 대학 가면 집안에서 비비적거리고 데리고 있지 말고 자취를 하든 기숙사를 보내든 해서 내보내고 그 방에 네 시아주버님을 들여놔라. 네? 아니 어머님,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는 무슨... 그러면 결혼도 안 하고 저러고 있는 네 시아주버님을 평생 모른 척하고 살 작정이었냐? 내가 언제까지 다 큰아들 속옷 빨래하고 앉아 있어야 해. 차라리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고 말지. 제가 난색을 표하자 갑자기 버럭 화를 내시며 제게 대답을 강요하시더라고요. 난 챙길 만큼 챙겼다. 이제는 젊은 네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 큰아들 내년부터 네 집에 들어가는 걸로 알겠다. 너 현명하니까 잘 모시고 살 거라고 믿어. 어머님도 힘드신 걸 왜 저한테 미루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아들이지만 저는 네 남편 형이면 가족이지 뭘 그래. 너 정말 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구나. 어머님, 제가 그럼 쉰이 다 되어가는 남편 형 속옷을 빨아다 바치고 매 끼니마다 밥해다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제가 왜요? 아주머님이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어머님이 힘들어 못하시겠으면 이제는 좀 스스로 할 수 있게 어머님이 가르치셔야지. 또 다른 노예 찾듯이 저를 불러다 시아주버님 수발을 들게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노예? 아니, 네 남편 빨래하는 김에 우리 큰아들 것도 좀 하고 네 남편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더 얹으면 되는 걸 뭐가 그리 억울해서 노예라는 말까지 나온다니? 어머님, 말이 안 통하네요. 왜 애들 아빠 안 부르셨는지 알 것 같네요. 다음에 같이 오면 그때 얘기하세요. 제가 한마디 하고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급하게 제 바지가랑이를 잡으시며 밥이라도 먹으며 더 들어보라고 강제로 앉히시더군요. 우리 큰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짓단엔 잘해보겠다고 한 일 아니야. 깜빡만 안 갔어도 이렇게 인생이 꼬이진 않았을 텐데 네가 좀 봐줘라, 응? 어머님, 솔직히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거지 어머님이 그렇게 감싸시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이제 겨우 고등학생인 우리 아들들도 자기들 빨래는 자기들이 세탁기에 돌립니다. 밥솥에 밥 없으면 자기들이 안 치고요. 그거 다 제가 가르친 거예요. 아들이라고 오냐 오냐 하며 다 해주다 보면 바보 돼요. 막말로 만약 아주머님이 딸이었으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뭐? 바보? 너 지금 네 시아주머님 보고 바보라고 그랬냐? 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이게 아주 보자 하니까 예전부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네 시엠이며 시아주버님 말이며 다 무시하고 지 남편 등 뒤에서 빼꼼히 숨어서 살았냐? 나는 개고생하면서 사는데 너는 뭐가 잘났다고 편하게 사는 거야. 망할 년 같으니라고. 제가 어머님 뜻대로 쉬이 넘어가지 않자 마침내 폭발하신 시어머니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들을 하며 물잔에 담겨있던 생수까지 제 얼굴에 끼얹으셨습니다. 그 바람에 온통 젖어버린 저도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저도 더는 못 참아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갑자기 반찬통까지 뒤집어 저에게 던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급히 그 손을 막았지만 어머님이 다른 한 손으로 김치를 잡아서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그 바람에 눈에도 짠기가 들어가 눈을 뜰 수가 없었고 저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애미 말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같이 못돼 처먹은 년은 매운맛 좀 봐야 해. 그래야 정신 차리지. 그러시길래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대충 앞에 보이는 반찬 하나를 꺼내서 어머님 쪽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이고 머니나 하시며 뒤로 나뒹구시더라고요. 대충 얼굴을 닦고 앞을 보니 어머님 이마에 된장이 처발라져 있었습니다.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겉옷을 벗고 나오니 어머님이 이번엔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시길래 가뿐히 피하고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엉엉 울며 남편에게 전화 걸어 자초지종을 알렸죠. 그 바람에 남편이 극대노하게 됐습니다. 영상통화를 걸길래 받으니 제 꼴이 말이 아닌 걸 보고 경악하더군요. 여인심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저녁에 좀 늦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정말 11시 다 돼서 지친 몸으로 들어온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시댁 가서 다 뒤집어 엎고 왔대요. 남편이 어릴 때부터 참 담담하고 과묵한 것이 그냥 성격인 줄 알았는데 형한테 치이고 차별받아서 그냥 그렇게 말수를 줄이며 혼자 앞가림하고 살아온 거더라고요. 남편도 나름대로 편애와 차별에 대한 큰 상처가 있었고 매번 사고만 치는 형에 대해 이골이 날 만큼 난 상태였습니다. 그 불똥이 이제 본인이 아닌 저한테까지 튀는 걸 알고 있었고 저 모르게 시어머니와 아주버님께 뒤에서 단도리를 몇 번 했나 보더라고요. 본인 가정까지 파탄나게 만들면 앞으로 용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가만 안 두겠다는 식으로 엄포를 놓았었는데 시어머니가 그 약속을 어긴 거였다면서. 그래서 화가 난 남편이 시댁에 가서 형까지 불러 앉히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울분을 쏟아냈다더군요. 그동안 차별받고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와이프한테까지 김치 던지고 모셔라 마라 망언한 거 절대 용서 안 하겠다면서 유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그 돈으로 정 안 되면 가정부라도 써서 둘이 알아서 살아라고 했다더군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유산 얘기하면서 남편을 은근히 잡아두었다고 해요. 이골이 날 만큼 난 남편이 마침내 유산까지 포기하면서 연을 끊겠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고 그제서야 자기가 잘못 생각해왔고 아들 잘못 키운 걸 인정하셨다네요. 그렇게 얘기가 끝났다고 하고 저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네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너무 지쳐 보였고 불쌍해 보여서 제가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그 일로 싸움은커녕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얼핏 얘기 들으니 시아주버님은 뒤늦게 살림 공부하고 있다더군요. 평생 여자 없이 혼자 살 것 같으면 제 손으로 밥이라도 해먹고 살으라고요. 어머님이 저랑 그렇게 싸우신 이유가 말 안 듣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제 앞가림 못하는 비정상적인 큰아들 때문이라는 걸 드디어 인정하신 모양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시아주버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전혀 없었고 작은 아들까지 대학 보내고 나서 이제야 제 삶 찾아 운동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된장 던진 며느리는 저밖에 없겠죠. 그리고 김치로 얻어맞은 며느리도 요즘 같은 세상에 없을 겁니다. 하필이면 제 손에 된장이 있었을 건 뭘까요? 멸치나 김이었으면 조금 억울할 뻔했습니다. 농담이에요.